반갑습니다. 오늘은 녹화 강의를 통해서 수학이죠. 하지만 뭐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고요. 페이저가 복소수 아닙니까? 그래서 복소수에 대한 좀 수학적인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복습해보고 음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복소수의 표현 방식에는 뭐 세 가지 방식 있죠. 첫 번째로 rectangular 폼입니다. 우리가 복소수란 뭐 G라는 복소수가 있다면 우리가 흔히 복소수를 표현할 때 실수 성분 그리고 Y라고 불리는 이 허수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수 성분 이 X를 이렇게도 표현하죠. G라는 복소수의 실수 파트, real part, Y라는 복소수는 G라는 복소수의 허수 부분, imaginary part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하는 것을 직교좌표 시스템에서 표현된 복소수의 형태, 즉 rectangular form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복소수를 좌표상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복소수 공간 컴플렉스 플레인이라고 하죠. 이 컴플렉스 플레인은 동일하게 우리가 XY 직교좌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는데요. X축은 복소수의 실수 성분입니다. 그리고 Y축은 복소수의 허수 성분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라는 복소수는 X라는 실수 성분과 Y라는 허수 성분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실수축의 X라는 그리고 허수축의 Y라는 바로 이 두 개의 좌표 X, Y라는 이런 X라는 실수 성분, Y라는 허수 성분을 갖는 그런 어떤 좌표를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바로 이 벡터로 표현도 하죠. 바로 이 원점에서 바로 이 좌표까지 이은 이 벡터로 표현된 이 성분을 우리가 복소수 G로 표현하는 거죠. 자, 이렇게 표현된 복소수의 형태를 우리가 rectangular form이라고 하고요. 동일한 복소수, 이 G라는 복소수를 우리가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원점에서 이 복소수 좌표까지 만일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요 X축의 양의 성분에서부터 요 벡터가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이 복수는 또 동일하게 R과 세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요 세타를 우리가 복소수 G의 argument, argG라고도 표현을 하죠. 위상값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는 그리고 요 R은 복소수의 절대값 magnitude of G라고 하죠. 자, 왜 그렇습니까? 요 R이라는 것은 결국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당연하게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이 값은 결국 G라는 복소수의 절대값에 해당하는 값이죠. 그래서 이 R은 결국 복소수의 절대값, 매그니튜드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세타 값은 다시 얘기하지만 G라는 복소수의 위상값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엔지니어링에서는 얘기하고, 수학적으로는 정확히 아규먼트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우리가 복소수를 표현하는 방식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 동일한 복소수를 표현하는데도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직교좌표가 어떤 복소수가 x 플러스 jy라는 렉탱귤러 폼으로 표현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이런 형태, 이거는 우리가 폴라 폼이라고 하죠. 얘가 얘기를 안 했네. 이런 형태, 우리말로는 이제 직교 극좌표계에서 표현된 복소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바로 이런 폴라 폼으로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R과 세타를 결정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X와 Y를 할 때 R은 결국 뭡니까? 이렇게 표현되고요. 세타는 어떻게 돼요? 바로 이 값이니까 아크 탄젠트 X분의 Y로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직교좌표 시스템으로, 즉 렉탱귤러 폼으로 표현된 복소수를 폴라 폼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이러한 관계식에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거꾸로 반대로 우리가 폴라 폼으로 표현된 이런 복소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거를 우리가 렉탱귤러 폼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x 값은 이 값이죠. 당연히 r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y 값은 r 사인 세타가 되겠지. 따라서 이 G라는 복소수는 달리 표현하면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로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익스포넨셜 폼이라는 것이 존재하고요. 우리가 수업 때 이미 얘기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강의 노트로 돌아와서 중요한 오일러의 관계식, 이 복소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보이고 수학의 큰 영역, 수학의 이 복소수라는 영역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 거죠. 위대한 수학자가 바로 이 오일러 아닙니까? 이 오일러의 관계식, 이거 증명 과정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물론 다 아마 일반 수학이나 고등학교 수학 때도 배웠을 거라고 믿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하이라이트되어 있는 바로 이 식입니다. 어떤 G라는 복소수는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J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오일러 관계식이 바로 이 코사인 X
플러스 j sin x는 원래 뭐 수학에서는 우리가 i라는 헛수단위를 사용했지만 바로 이러한 그 삼각함수적인 표현 방식은 결국 2의 jx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유명한 오일러의 관계식이고요. 이 x 자리에 우리가 파이를 대입하면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요. 사인 파이는 0이죠. 따라서 2의 j 파이는 마이너스 1이라는 이러한 식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식이 수학자들이 굉장히 애호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본의 유명한 영화 중에 수학자가 사랑하는 식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그 수학자가 사랑하는 식이 바로 이 식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수라는 거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 우리가 자연수부터 배우죠. 1, 2, 3, 4. 그 다음에 이것이 음수랑 결합돼서 확장되게 되면 이제 정수라는 것이 등장하고, 정수를 넘어서면 뭐가 등장하죠? 분수. 분수라는 것이 등장하고, 분수에서 어떤 값으로 나눠지는, 분수로 표현되는 우리가 수를 유리수라고 한다면, 분수로 표현될 수 없는 수들이 있죠. 즉 무한히 순환되지 않는 소수점이, 그런 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하죠. 자, 이렇게 수라는 것이 점점 확장해 왔는데요. 처음의 숫자의 확장의 충격은 바로 이 음수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옛날 그 고대에는 음수라는 개념이 없었죠. 물론 0이라는 개념도 없었고, 오로지 수라는 것은 자연수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소위 음수라는 것이 등장하고 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때 등장한 어떤 이상한 수 중에 바로 대표적인 수가 바로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라는 것이 분수로 표현될 수 있는 소위 유리수라는 어떤 그 수의 패러다임에서 소위 파이니, 오일러수, 2이니 이런 소위 무리수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죠. 이 무리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숫자가 지금 바로 이 파이와 2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한 번 더 수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소위 실수라는 집합을 둘러싼 소위 복소수라는 거대한 수의 패러다임이 열리게 된 거죠. 아까 얘기했던 오일러라는 이 위대한 수학자에 의해서. 그래서 바로 이 대표적인 무리수의 대표, 즉 루트 마이너스 1 아닙니까? 이 소위 음수의 대표 숫자인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무리수의 대표적인 숫자인 2와 파이, 그 다음에 허수의 대표적인 숫자인 루트 마이너스 1, 이 네 개가 놀랍게 단순한 관계에서 표현된다 이거죠. 너무 단순한 이런 관계에 의해서 이 네 개의 숫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얘가 옆으로 샜는데요. 바로 이러한 관계식을 우리가 오일러의 관계식이라고 부르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복소수를 표현하게 될 때 이 값은 결국 폴라 폼으로는 이렇게 표현될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오일러 관계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런 복소수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오일러의 관계식에 의해서 주어지는 결과죠. 따라서 복소수의 표현 방법은 수업 때도 잠깐 언급을 했겠지만 바로 이런 rectangular form, 그 다음에 폴라 폼, 그리고 exponential form,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표현되게 됩니다.
자, 복소수의 이 컴플렉스 플레인, 복소수 공간상에서 복소수의 연산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좀 같이 살펴볼게요. 자, 복소수의 합을 한번 볼까요? 먼저 어떤 G라는 복소수는 G1이라는 복소수와 G2라는 복소수의 합이라고, 이 두 개의 복소수의 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컴플렉스 플레인, 복소수 공간상에 이렇게 좌표를 그려놓고 이 복소수가 G1이라는 복소수고 이 복소수가 G2라는 복소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얘는 x1 좌표 상으로 표현하면 x1, y1이 될 텐데요. 렉탱귤러 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놈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두 개의 복소수의 합인 G라는 복소수는 실수 성분 간의 합과 허수 성분 간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따라서 G라는 복소수의 실수 성분은 각각 복소수의 실수 성분의 합이 될 거고요. 허수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게 뭘 얘기하죠? 벡터 썸메이션과 같다는 겁니다. 즉 이 두 개의 복소수의 합은 결국 마치 우리가 이 벡터와 이 벡터를 합하면 평행사 변형을 그리고 이 벡터, 이 G라는 벡터가 이 두 개의 벡터의 합으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떤 두 벡터의 두 복소수의 합은 복소수 공간상에서는 벡터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동일하게 생각하면 되겠죠. 어떤 G라는 복소수가 G1이라는 복소수 빼기 G2라는 복소수면 우리가 벡터의 차를 이용해서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복소수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 컨주게이트, 켤레 복소수라는 거죠. 자, 어떤 복소수가 있을 때 이 복소수에 켤레 복소수가 언제나 동정하는데 이거를 conjugate of G라고 하죠. G라는 복소수의 켤레, 짝이라는 말이죠. 즉 G라는 복소수가 X 플러스 GY는 직교좌표 시스템에서 이렇게 표현된다면 이 복소수의 짝이 되는 켤레가 되는 복소수는 실수 성분은 그대로이고 허수 성분의 부호만 음으로 바뀐, 부호가 반대인 이런 복소수를 우리는 G라는 복소수의 컨주게이트 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동일하게 복소수 공간상에서 한번 놓고 볼까요? 실수 성분이고, 그러니까 G라는 복소수가 여기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가 X고요. Y죠. 따라서 이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는 실수 성분은 그대로 유지되고요. 허수 성분만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바로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복소수가 바로 G라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가 될 거고요. 복소수 공간상에서는 뭡니까? 실수칙에 대한
미러 이미지, 거울 이미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이 복소수는 폴라 폼으로는 R 세타였다면 이 켤레 복소수의 컨주게이트의 폴라 폼은 거리는 그대로죠. 절대값은 그대로인데 위상만, 즉 아규먼트만 마이너스 세타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폴라 폼으로 볼 때는 컨주게이트는 절대값은 유지되고 아규먼트만, 즉 위상값만이 부호가 바뀐 그런 복소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 컨주게이트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음미해 볼 내용은 어떤 복소수와 그 복소수의 컨주게이트의 곱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걸 직교좌표 시스템으로 써본다면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는 G라는 복소수의 절대값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G.G 스타는 G라는 복소수의 절대값의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을 거고요. 이 복소수는 분배 법칙이 그대로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 G1과 G2라는 복소수의 전체의 켤레 복소수는 각각의 켤레 복소수의 이거 여러분들 너무나 이거 실제 X 플러스 JY 해서 넣어서 한번 풀어보시면 성립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증명까지도 필요 없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또 곱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배가 이루어지죠. 또 G와 G 스타를 합하게 되면 당연히 부호가 되는 허수성분은 사라지게 되고요. 2배의 실수성분만이 남게 됩니다. 거꾸로 어떤 이 복소수 간의 차이를 구하게 되면 실수성분이 사라지게 되고 2J 허수성분 이렇게 주어지겠죠. 자, 우리가 그리고 또 이 회로를 해석할 때 이런 복소수, 페이저 변환을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이제 복소수 연산, 때로는 렉탱귤러 폼으로, 때로는 폴라 폼으로, 때로는 익스포넨셜 폼으로 이런 복소수 연산을 하고 복소수의 변환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할 때 위상값, 즉 아규먼트 값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죠. 잠깐 판서를 볼까요? 자, G1이라는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된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G2라는 복소수를 동일하게 A2 플러스 J B2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자, 얘는 그러니까 폴라 폼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복수 공간에 표현해 볼까요?
이게 G1이죠. 즉 요게 A1이고 요 허수 성분이 B1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G2라면 이 값이 A2고 이 값이 B2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복소수를 만일 우리가 곱한다면,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죠. 자, 먼저 이 G1이란 복소수를 우리가 익스포넨셜 폼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R1이라는 절대값과 세타1이라는 위상값을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G2도 마찬가지로 R2라는 절대값과 세타2라는 위상값을 갖는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복소수의 곱의 복소수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너무나도 당연히 여러분들 그 곱의 결과는 이렇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복소수 G란 복소수의 절대값은 R1 곱하기 R2가 될 거고요. 아규먼트 또는 위상값은 세타1 플러스 세타2가 될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우리의 두 개의 복소수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그 곱하면 그 곱한 값의 새로운 복소수의 위상값은 각각의 복소수들의 위상의 합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절대값은 뭐 당연히 너무나도 당연히 두 개의 절대값의 곱이 될 텐데요. 중요한 건 위상값이에요. 위상값이 하나의 복소수 위상값이 30도였고 또 다른 복소수의 위상값이 45도였다면 이 두 개의 복소수를 곱을 하면 곱의 복소수의 위상값은 30 더하기 45도, 즉 얼마입니까? 75도라는 위상값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즉 복소수의 공간상에 이놈이 세타1이었고 이놈이 세타2잖아요. 그래서 이 곱이 만들어내는 복소수, 이 새로운 복소수 G라는 놈은 물론 이 절대값은 R1 곱하기 R2가 될 텐데요. 이 위상값은 새로운 위상값은 세타1과 세타2의 합이 된다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중요한 성질이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주 그냥 J라는 복소수를 생각해 봅시다. J라는 복소수. 이 J라는 복소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복소수를 표현했다? 복소수 공간상에서 표현했으면 J라는 복소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죠. 크기가 1이고 위상이 90도인 바로 요 복소수입니다. 이게 J죠. 즉 J라는 것은 렉탱귤라 폼, 실수 성분은 0이고요. 허수 성분의 크기가 1인 그런 복소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0 플러스 1J죠. 이런 복소수고 이게 렉탱귤라 폼 아닙니까? 자, 얘를 폴라 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소수의 크기는 1이고요. 위상값은 90도입니다. 90도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가 벡터 공간상에서 위상값을 따질 때는 카운터 클락와이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만들어진 가구를 양의 각도로 우리가 간주하게 됩니다. 자, 이걸 우리가 그냥 약식으로 1에 90도 귀찮으니까 그냥 이렇게 90도라고도 표현을 해요. 플랫폼으로. 자, 그래서
90도란 이런 복소수랑 이 복소수랑 같은 복소수고요. 표현 방식만 다를 뿐이에요. 왼쪽의 거는 폴라 폼이고요. 오른쪽은 렉탱귤러 폼인 겁니다. 자, j2에 j2를 곱하면 어떻게 되죠? 즉 루트 마이너스 1에 루트 마이너스 1을 한 거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아까 j는 여기 있었던 복소수였죠. 여기에 j를 다시 곱한다는 것은 90도에 또다시 90도를 곱한다는 거고요. 절대값은 여전히 1이고 위상만 아까 두 개 복소수는 위상이 합해진다지 않습니까? 180도가 되는 거예요. 즉 여기에 있던 이 90도의 위상값의 복소수가 회전을 해서 이 복소수로 바뀌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즉 90도에서 90도가 더해진 거예요. 이 복소수가 뭡니까? 마이너스 1이죠. j 곱하기 j 곱하기 j, j의 3제곱은 마이너스 j가 되고요. 여기에 다시 또 90도가 더해지니까 바로 이 복소수 마이너스 j라는 복소수가 되는 거고요. j의 4제곱은 다시 1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위상은 0이고 90도를 4번 더하니까 360도가 되고요. 크기가 1인 1이라는 실수값으로 변환되게 됩니다. 자, 복소수의 그러면 곱은 다시 얘기하면 각각의 복소수의 절대값의 곱이 새로운 복소수의 절대값이 되고 각각의 복소수의 위상을 합해 준 결과가 곱의 복소수의 위상값이 된다고 했고요. 나누기는 어떻게 될까요? G1이란 복소수가 지수 형태로 이렇게 표현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G1 나누기 G2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나눠진 복소수, 이걸 G라고 한다면 이 G라는 복소수는 이런 폴라 폼, 익스포넨셜 폼으로 표현될 겁니다. 즉 이 G라는 복소수의 절대값은 R1 나누기 R2가 될 거고요. 너무나도 당연히 중요한 건 위상값인데 위상값은 곱의 경우에는 각 위상의 합이었다면 이 나눠진 복소수의 경우는 분자 복소수의 위상값에서 분모 복소수의 위상값을 빼준 값이 이 최종 복소수의 위상값이 된다는 겁니다. 즉 G1이라고 하면 R1 세타 1이 되겠죠. G2는 위상값이 세타 2고 절대값이 R2라고 하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G2를 G1으로 나눈 복소수의 경우는 절대값은 요 R2 나누기 R1이 된다는 거죠. 그 위상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요 위상값에서 요 위상값을 빼준 값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나눔이라는 연산을 우리가 실시해 준 복소수가 갖는 위상값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좀 더 이제 페이저를 공부해 나가면서 이런 복소수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런 복소수의 몇 가지 중요한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내기 전에 오늘 이 복소수에 대한 복습을 끝내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범하기 쉬운 실질적인 얘기 한 가지 좀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복소수의 변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복소수가 이런 복소수예요. 렉탱귤러 폼으로 표현됐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폴라 폼으로 고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복소수 공간을 그려보면 이게 x고 허수성분이 y인 이런 복소수일 거고요. 아이고, 이게 g네요. 이 g라는 복소수가 갖는 절대가 r과 세타를 우리가 찾으면 되는데요. r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복소수의 절대값을 통해서 구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포인트는 바로 이 세타, 아규먼트를 어떻게 결정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이 세타는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아크탄젠트 x분의 y로 주어진다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두 개의 복소수를 생각해 봐요. 하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j라는 복소수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있는 복소수입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j라는 바로 요 복소수고요. 또 두 번째 복소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1-j라는 복소수를 생각해 볼게요. 이 복소수는 1이고요. 마이너스 j니까 요게 존재하는 복수, 요게 G2입니다. 요게 G1이고요. 자, G1이란 복소수의 위상값은 물론 이 절대값은 루트 2가 될 텐데요. 위상값은 135도입니다. 45도에 90도를 더하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굳이 계산 안 해도 아크탄젠트 안 넣어도 여러분들이 바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1-j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2에 얼마입니까? 270도에 45도를 더했으니까 315도 또는 루트 2에 마이너스 45도라는 위상값을 갖게 됩니다. 뭐 같은 얘기고요. 315도나 마이너스 45도나. 근데 이 복소수와 이 복소수는 분명히 다른 복소수예요. 여러분들 복소수 공간상에 전혀 다른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다른 복소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복소수를 이 공식에 넣고 계산하게 되면 x분의 y는 둘 다 마이너스 1이에요.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1이라는 여러분들 여기서 계산기에 넣고 만일 아크탄젠트 마이너스 1을 해서 구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계산기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135도를 아마 줄 거라고 나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구했을 때는 만일 여러분들이 구하려고 하는 복소수가 1-j였다면 이렇게 위상이 135도로 만일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면 잘못된 위상값을 구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텐데, 따라서 직교좌표 시스템에서 주어진 이런 렉탱귤러 폼의 복소수를 폴라 폼으로 고치는 과정 중에 위상값을 단순하게 이렇게 공식에 넣어서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면 이렇게 부호가 음과 양이 실수 부분에 섞여 있는 경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정확히 복소수 공간상의 좌표를 그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1-g라는 놈을 여러분들이 위상값을 찾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그려야 돼요. 실수하지 않게 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값은 뭐 문제가 안 되니까 바로 구할 수 있을 텐데, 이 절대값이 루트 2 아닙니까? 따라서 요 값을 여러분들이 세타라고 한다면 이 세타 값은 루트 2분의 x가 코사인 세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타를 구한 다음에 이 g라는 복소수는 요 절대값 루트 2의 마이너스 세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든 또는 그냥 이 공식을 사용하되 부호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판별해서 정확한 부호에 의해서 이것이 135도인지 또는 마이너스 45도인지를 판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계산기로 두들겨서만은 판별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복소수에 대한 리뷰를 마치고 다시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뵙기로 해요. 끝내겠습니다.